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보아도 반가운 마음이 앞서는 박기열 부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서 제1선거구 박상구 의원입니다. 이제 계절도 입동을 지나 이틀 뒤면 소설을 맞이합니다. 불어오르는 바람의 찬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데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음만 따뜻한 2018년 겨울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도 안 좋아졌다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맞춰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각종 통계와 지표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여기저기 건물 공사도 하고 공사하는 분들이 저녁에 동네에서 삼겹살도 드시며 풀을 푸셨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 시장님 삼겹살 가끔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판에서 일을 힘들게 하고 저녁이면은 그 먼지를 해소하겠다고 삼겹살로 막걸리로 저녁을 대신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삼겹살 가게 하나가 저렇게 많은 민생 경제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사 현장도 많이 줄어들고 동료 격리도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 고용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가 바로 건축이고 건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민의 경기 불안과 고용 위기는 현재 균형감을 상실한 서울시의 도시재정 정책에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도 과거와 같이 높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뀜에 따라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로 바뀜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장소성이 사라지는 것도 전면 재개발의 큰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전면 재개발과 재건축보다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소성도 보존하고 살아왔던 주민들이 앞으로도 쭉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자고 하는 도시재생의 큰 정책 개념에도 동조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를 도시재생으로만 접근하고 도시재생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재개발을 해야 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곳은 재건축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별한 특징이 없는, 즉 어떤 장소성도 찾아보기 힘든 일단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기반 시설도 열악하고 날아갈수록 쇠퇴가고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들은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실까요? 도시 재생을 한다고 공공기관을 투입하고 앵커실 몇 개를 세우고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것만으로 지역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실히 구축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주어야 한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좀 전에 우리 박상구 의원님이 이 과거의 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폐해와 또 도시 재생의 문제, 뭐 이걸 다 말씀을 이미 해주셨는데요. 이 지금 정비구역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해제되고 도시 재생으로 가게 된 것은 어떤 이런 사회의 흐름이나 또 이런 역사적인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런데 그게 주민 간에 워낙 큰 갈등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비구역도 대체로 해제되고 이제 이 도시재생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저는 사실 지난 7년 동안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힘든 거를 골라보라. 그러면 아마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재개발 뉴타운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때 취임했을 때 정말 그 현장마다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게 벌어져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뭐 지금 선거구가 강서 쪽이시잖아요. 강서구청 가면 거기 분명히 데모대가 와 있었죠. 시장님, 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 관계도 서울 시민의 삶이요 서울 시민의 힘이라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뉴타운도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특정 지역의 사안을 권유할 취지는 아닙니다만은 재건축 이야기를 하면 항상 떠오르는 적이 있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지어진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47년째입니다. 대도시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동네에 살고 있지만 주민의 생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전문가들만 모아서 만든 도시계획위원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 심의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적인 판단이 적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심의원들의 문제인가요?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엄마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 지역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이 재개발 쪽, 주로 그 강북 지역에 이런 쪽에 연관된 것이 많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노화된 지역을 다시 그걸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 주민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약 391개 구역이 해제가 됐고 그리고 또 새롭게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게 한 127개소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 변화라든지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제 판단하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건축물들이 100년을 기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고 또한 아파트 재건축을 규제하는 것에 급급할 뿐 정말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필요한 것은 예면하고 있습니다. 재생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주거지역에 새로 지정된 재개발 사업구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2015년부터 해제된 곳은 36개 구역입니다. 서울시가 24고이나 용역비를 주고서 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했습니다. 이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은 수립해 놓았는데 정작 정비구역은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계획 용역이 무엇을 위한 용역입니까? 이제 바로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곧 통과될 것처럼 보이던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많은 보완사항을 붙이고 긴 심의를 거치면서 아직도 준비 단계에 이르도록 붙잡아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호소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단진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동료원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재건축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도시재생을 재개발, 재건축을 배제한 것입니까? 시장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 물론 많이 해제했지만 또 동시에 새롭게 지정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를 신설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저희들이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 재생에 대한 또 물론 그게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또 시간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 재생 쪽에 또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시민의 삶의 질에는 큰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 번호는 분칠 재생으로만 서울시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시장님의 큰 용단을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배제하는 것이 도시 재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재생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도시 재생의 책무고 시장님이야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장소성을 보존하면서 조금씩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틀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바로 도시 재생이라고 보는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는 어떠십니까? 네, 뭐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은 뭐 이런 일방적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이 재개발, 뉴타운의 어떤 반성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이런 대규모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그러면서 지역 공동체도 해체되고 또 역사나 문화자원이 사라지고 이런 아픔을 우리가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런 전면 철거형의 재개발 방식보다는 그야말로 고쳐서 다시 쓰는 이런 이 도시재생이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런 서울시의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 중앙정부도
뭐 크게 50조 원까지 투입하는 어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 서울의 재개발이 필요한 주택지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서울특별시는 이미 미래도시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단 한 곳도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재건축 정비계획은 통과가 요원한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이 균형감을 잃어가고 있다,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서울시 정책이 지역 현장과 괴리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7월에 싱가포르에 갔다 오셨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여의도와 용산을 신도시급으로 통계화하겠다, 서울을 맨하탄으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이번 10월에는 6월을 방문하셨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겠다, 인력 기술학교를 만들겠다, 도심 업무 빌딩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개포와 마포에 블록체인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대적인 발표를 해외에서 하셨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발표하신 내용들 가운데는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정책은 시장 혼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공론화 수기 과정,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좀 더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정책이 돌출되어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시장님께서 서울이 아닌 해외에서 이런 중대 발표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서울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디 진정성 있게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서울의 도시재생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밀착형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되기를 시장님께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동네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 환경의 질이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성장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역할에 맞게 제대로 된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시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고 우리 서울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말씀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들은 다 일정한 이 공개적 또는 이런 전문가들 여러 이 단계를 거쳐서 충분히 숙성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게 나 혼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앞에 한번 잠깐 화면을 제일 앞에 걸로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삼겹살 그 아주 너무 좋은 도표를 만드셔갖고 저도 어디 가서 좀 써먹어야 되겠는데요. 본 의원이 삼겹살을 채팅을 했던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삼겹살을
가끔 드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먹습니다. 우리 민생 경제에서 삼겹살 가게 하나로 인해서 우리 민생 경제가 저렇게 활력을 띠고 살아날 수 있다는, 그래서 또한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재개발과 재건축. 우리 서민 속에서 한번 접근해 봤을 때에 민생 경제라는 게 서민 경제도 우위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삼겹살 가게를 PT에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 박상구 의원님,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큰 틀에서 서울시와도 서로 존중하면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또 박상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삼겹살 가게 하나에 저렇게 동네 많은 점포들의 이런 물건들이 함께 동원되고 판매되고 서로 상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가보면 저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라지고 뭡니까 이 저기 슈퍼나 또는 이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 이런 게 사실 다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서울의 경제가 저런 유기체적인 저런 게 다 무너지고 있어서 아무튼 저걸 어떻게 살려보자고 하는 게, 지난번 제가 삼양동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들 아까 기술 연수 만들자라든지 이런 게 다 저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토론을 못 하겠지만 앞으로 한번 그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마을의 경제를 살려서 이 99대 1의 사회를 극복할 것인지, 이건 한번 좀 많은 논의와 새로운 대안적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 특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삼겹살집이 많습니다. 시장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시장님이 삼양동 옥탑방에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고생하는 모습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네를 보면서 우리 강서구 화곡동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양동으로 대표되는 강남북의 격차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구인 강서구를 비롯한 서남권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불편한 대중교통, 관문지역이라는 이유로 귓가였던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차량으로 인한 매연, 너무나도 부족한 공원과 녹지 환경 등을 감내해 왔습니다. 또한 공항 고도 제한, 이는 시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안입니다.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질 마곡 산업단지 개발, 시민의 일상에 여유를 가져다 줄 서울식물원, 재물포 도로 지하와 지상부 공원화 사업 등 이제 하나 둘 연결어가는 열매들을 보면서 서남권 또한 살고 싶은 미래도시, 세계를 잇는 관문도시로 발전하도록 저는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아파트가 늘어선 지역과는 달리 노후한 다세대 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우리 화곡동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후한 주택들이 밀집한 주거지역에는 항상 비슷하게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간의 다툼입니다. 열악한 도로와 주차 여건이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시장님께서도 삼양동에서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주민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마을 공동체 형성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도 노후 지역에 주차장 건립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은 주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시키고 계속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집집마다 승용차를 가질 필요가 없다,
편리한 나눔가 시대로 가겠다 하는 시장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가 언제쯤 완성될까요? 편리한 나눔가 시대가 올 때까지 노후 주거지역은 지금처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2013년에 창신 숭인동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교통시설 개선은 가로등을 바꾸고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등 소규모 안전시설 정비에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도지역으로 방문자와 차량은 날로 오느라고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목표와 달리 교통 문제와 안전 문제 모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차 공간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아이들의 놀이터와 주민의 소통 공간이 되어주던 골목은 그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불법 주차로 어린이와 고령자가 걷기 힘든 골목이 되었습니다. 도시 재생 지역에서의 주차 문제는 공동체 활성화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도시재생 지역뿐만 아닙니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도시재생지역에 주차장이 조성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에서도 2015년을 마지막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골목을 시민에게 돌려주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상구 의원님 고민하시는 주차 문제 해결이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도 뭐 주차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이유가 차고지 정명제라는 게 오랫동안 시행해 왔잖아요. 시장님, 일본 사례를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미리 나오십니다. 예. 네, 뭐 그러면 간단히 그냥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공유 주차장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를 집집마다 소유할 필요가 없이 어디서나 공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도로에 물론 그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막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사실 놀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덜 막히는 도로가. 그런 경우에 도로에 주차할 수 있게 도로 주차 구역을 지정을 확대하는 거. 뭐 이게 이제 다른 외국의 도시들 특히 파리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주차 수요를 주차 시장님 이걸 지금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도로 주차에 대해서는 본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에 그렇게 도로에 교통난이 심각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출근 또는 퇴근을 할 시에도 보면은 가차선의 주차장으로 인해서 막힘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도 알고 출퇴근 있습니다.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 시장님이 발표하신 나눔가 시대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닥쳐오는 주차장 수요로서는 시민들이 겪어가기에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 주차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주거지 내에 노예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골목을 주민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빈집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활용 방안에 소형 주차장 조성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거지 내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한 일본의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이 먼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런 사례들이 소형 주차장을 본원이 답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은 강북구 주차장 소형 사례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골목을 주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앞으로의 정책들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우신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조성은 단순히 차량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골목,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골목을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그리고 화재 취약지구, 시범사업 주차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귀를 열고 현장과 소통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시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더 큰 여망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단체에 귀속되기보다는 서울 시민의 길잡이, 서울 시민의 안내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고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